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장 26장 이번 시간에는요. 정책 3 거기 보시면 3절에 있는 D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를 여기 나와 있는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정부의 재정 상태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흑자가 좋고 적자가 좋고 이게 아니고 균형이 이제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쓸 일은 돈을 쓸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정부가 돈을 써요. 그걸 G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를 통해서 재원을 많이 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금의 지출, 자금의 정부의 어떤 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쓰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적자 재정 아니면 재정 적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쓰는 것보다 이 들어오는 게 더 많어. 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 흑자 또는 흑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바꿔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온 만큼 썼다. 이게 이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이 균형되었다. 균형 재정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개념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예, 정부가 두 번째 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금액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자, 이게 지출이 더 많은 거야. 이런 상태죠. 이게 적자 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 적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걸 재정 적자라 하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과거에 정부 차입이 누적된 것을 정부 채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재정 적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떡하지? 이거 돈 쓸 일은 많은데 들어오는 게 없네? 돈을 빌리는 거지. 채권 시장에 자금을 차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정부가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꾸 누적된 거. 그게 바로 정부 채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적된 거죠. 누적된 거. 재정 흑자는 조세 수입이 정부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이 흑자 재정. 흑자 재정이라고 썼어요. 흑자 재정. 이 너무 앞서간 거죠. 뭘 쓸까? 이렇게 하다가요. 흑자 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자 재정이 되면 이제 우리도 돈이 좀 남았으면 이제 과거의 빚을 좀 갚거나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은 상태를 균형 재정, 재정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정부가 처음에는 균형 재정 상태에 있다가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 적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걸 볼게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만큼 돈을 썼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됐냐면 정부가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복지 관련된 지출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G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이 문제는 뭐냐면 균형 재정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자 재정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네,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었을 때 분석하는 방법 살펴볼 건데 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3단계 분석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텝 1 한번 볼게요. 스텝 1 자, 거기 보시면 645페이지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곡선이 이동할까?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대부자금의 공급의 원천이 국민저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금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축이라고 했는데 이 저축은 사실은 국민저축이거든.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2절입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국민저축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책에서는 N이라고 씁니다. 내셔널, 국가 전체 저축입니다. 자, 민간의 저축이 있고요. 민간의 저축과 그리고 정부 저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Y라는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에서 소비를 뺀 거, 이게 바로 민간의 저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정부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게 바로 정부 저축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재정 수지가 변화하게 되면 네, 요 부분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재정 적자가 되면 G와 T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부 저축이 변해서 대부자금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변화하게 되고 자금의 수요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잖아.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은 얘는 그대로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변화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스텝 2. 자, 스텝 2는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자금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지? 어떻게 이동할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얘가 변화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네,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둘째 보세요.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 저축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게 재정 적자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야. 이게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가는 거야. 얘가 내려가면 국민저축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이자율과 상관없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저축 곡선이 N이라고 쓸까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좌측 이동이 상방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뭐야?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이거 맞춰서 변화하게 되면 다음 스텝 3 한번 볼게요. 스텝 3. 자, 스텝 3는 이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냐? 균형 상태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에 대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균형점이 여기 A에서 B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가만히 5%로 유지되어 있으면 여기 A와 C가 되는 거니까 자금의 어떤 상태야? 초과 수요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고요. 대부자금과 관련된 금액이 대부자금이라 쓸게요. 대부자금의 거래량은 자, 어떻게 됩니까? 예, 왼쪽으로 가서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비교는 A에서 B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셋째 거기 보시면 균형 이자율은 이렇게 5%에서 6%로 올라가게 되고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정부 측면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잖아. 이게 나중에 좀 많이 할 건데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감소하게 되는 거 요거 알 수 있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를 우리가 구축 효과, 이자율의 상승으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위축 효과 이래도 되는데 번역을 crowding out effect 하는데 이것을 구축 효과다. 구축함이라는 게 뭐야? 밀어내는 거잖아.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온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그걸 구축함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crowding 꽉 차가지고 김밥이 너무 꽉 차서 옆구리 터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쪽이 계속 집어넣으면 저쪽이 팍 해서 줄어드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축 효과. 여기서 이제 밀어내기 효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구축 효과는 뭔가 개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다. 그게 바로 구축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 볼게요. 이와 같이 재정 적자에 관한 기본적인 결론은 재정 적자가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바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가 됐지 국민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투자는 위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가 위축되면 어떻게 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왜 거기 보시면 대부 자금의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자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냥 좀 나중에 좀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수요에 영향 미치는 걸로 해도 돼. 이게 G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금의 공급이니까 요거 투자를 얘기할 때 요렇게도 쓸 수 있다고. 살짝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인데 이 자금에 대한 공급이 민간의 저축과 T 이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투자와 여기가 정부 지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를 저쪽으로 집어넣은 거야. 이건 정부에 저축을 해가지고 순저축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건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저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자금의 공급은 민간의 저축에다가 T-G 그리고 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민간의 저축에다가 투자 얘는 조세 얘는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래프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괜히 헷갈릴 수 있어요. 결과는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민간의 저축 그 약간 그런 건데 책에서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프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하셔서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째줄에 뭐 해석을 바꿔서 모형을 좀 설명해서 뭐 달라지지만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던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똑같게 되고 그래서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도 결국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런 거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요걸로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하니까 괜히 조금 더 들어가다가 오히려 오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물론 이제 거시경제라든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야.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정도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점 몇 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기 있는 TV 재테크 프로그램을 보고 미국인들이 재테크 프로그램이 그러네 인기가 있었나 봐요.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은퇴에 대비한 그전에 몰랐다가 이제 깨달은 거지. 이거 내 미래도 신경 써야 되겠구나. 저축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맹큐의 경쟁이나 경제 언론을 왜 들어야 됩니까? 꼭 들어야 돼? 아니 지금은 모를 수 있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경제 언론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필수로. 그러니까 아니면 학교,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뭐 이렇게 과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아니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 법 이렇게 기본적인 법, 리걸 마인드라든가 경제학 마인드는 좀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할 때 좀 사기도 안 당하고 돈도 잘 어떻게 굴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경제 마인드 그건 이제 돈 넣고 돈 먹는 약간 그런 거죠. 물론 주식을 하게 되면은 경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를 보긴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이렇게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그냥 내려가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막 던지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저축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자금의 저축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바로 저축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축을 다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자율, 자금의 공급, 자금의 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금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이자율이 어떻게 돼?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7번 볼게요. 기업들이 자본의 이윤 기회에 대해서 낙관적.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에 대해서 수요를 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윤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거야. 투자 유인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자금의 디맨드 곡선이라 하는 이게 투자 곡선이에요. 투자. 수요 곡선에 해당하는 투자 곡선이 이게 낙관적이 되니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투자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자금의 공급. 자,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과 투자는 그치, 이자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대부자금에 대한 자금의 거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균형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어떤 정책이 분명히 대부자금의 공급 감소와 밀어내기에 의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겠는가? 자, 이거 앞에 봤었던 거잖아. 공급이 줄어들면서 밀어내기에 의한 투자 감소까지 초래하겠는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요. 이게 이제 나눠서 보는 거야. 정부 조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대부자금의 공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전체 S라고 해도 되겠고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이게 가처분 소득이잖아. 거기서 이게 쓴 거 빼는 거야. 소비를 뺀 거야. 이게 민간의 저축이고 정부 저축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게 바로 정부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감소할 때 보면 조세 수입이 이제 핵심 주어잖아. 그럼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면 이게 내려가는 거야. 자금의 공급의 감소니까. 그럼 조세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플러스니까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아니면 또 하나 있어. 얘가 감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식으로 따지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민간의 소비 같은 것들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저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밀어내기에 의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쪽에다가 이제 투자와 정부 지출로도 쓸 수 있어.
아니면 여기다가 저축해가지고 여기 정부 저축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게 감소하게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게 바로 구축 효과, 밀어내기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보시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까 하는데 앞에 사례 연구랑 읽을 거리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부 채무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미국은 2008년 뭐 이후부터 그 전부터 또 사실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금융 위기에 여러 가지 돈을 쏟아붓는 것도 있고 복지 관련 비용에서도 계속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적자가 누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 앞에 읽을 거리랑 이해 돕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살짝 조금 설명 조금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